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정말 이 민주당 국방위원회가 대한민국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대한민국을 스스로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자들인데, 또 이거 보고도 박수치는 희한한 자들이 또 있죠. 어떤 내용인지, 또 이걸 주도하는 자는 정말 구역질 나는 자인데 어떤 자인지, 그리고 그의 국회의원 되기 전의 모습과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군이 크렘린,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기거하고 집무하는 그곳을 드론으로 촬영했어요. 그 말은 바로 그냥 돌입할 수 있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타격 전략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미국이 말려서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소가 아니고 보류랍니다. 보류라는 것은 오늘 또 할 수 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떼내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한반도 적화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찬물을 끼얹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해 대외 군사 지원 시 반드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수품 관리법,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4월 25일 전격 발의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외교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가 분쟁에 휘말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를 예고해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현행법상 분쟁 국가에 대한 전투 장비나 탄약의 대여, 양도, 수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없는 실정이라며 이에 국제적 분쟁 지역에 대여 및 양도, 수출 등의 군사 지원을 할 때 국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에 따른 군사 지원 시 국회의 사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는데요. 이는 해외 국가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자인 김병주 의원 본인이 말한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인데요.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촉구하며 이번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을 환영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김병주 의원이 한미동맹의 최일선, 최고위급 장성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장성 인사를 통해 대장으로 진급한 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졸속 전환을 옹호하며 그러한 전환 작업이 안보 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 정권의 전작권 조기 전환을 주도해온 인물입니다.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가서 한미동맹의 글로벌 동맹 격상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 대통령의 대외 군사 지원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법을 발의한 거대 야당, 북한의 갓근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는 극좌 운동권 출신들과 중국 공산당 코민테른에 적극 참여해온 그 정체성을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김병주, 저는 이런 인간들이 정말 제일 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재명 같은 자들은 원래 그런 자들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안 그랬어요. 그런데 개인의 출세, 여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 이게 더 나쁜 거죠. 김병주는 구사단, 백마부대 구사단장 출신이었고, 박근혜 정부 때 구사단장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될 때 인사청문회 TF 팀장이었어요. 그때 뭐 제가 방송을 활발히 했으니까 저를 만나서 좀 잘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아주 훌륭한 군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 눈에 그때 보였습니다. 괜찮은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생각됐어요. 그리고는 박근혜 정부 때 군단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사성 장군 되어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던 사람이니까 자기가 부사령관 되어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죠. 그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뭐 홍보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였어요. 왜냐?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그 인물이죠. 대사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사성장군이니까, 장관급이니까.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이 모든 군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일본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삼성이니까 여기 사성장군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는 미국과의 문제가 야기될 때 그럴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 즉 미국인 사성장군과 카운터 파트너가 되어서 여기에서 물밑 조율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이 한미동맹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야 맞구나 정말 중요한 자리구나. 그래서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극 저한테 홍보를 했던 자인데 이렇게 지금 한미동맹을 파괴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자다. 자해 행위하고 있죠. 자 이용선 뭐 이 사람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병주 안보도 이재명이다. 안보가 이재명입니까? 안보를 망치고 북한과 중국에게 나라를 들어 갖다 바치려는 자들인데 안보도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 이자 대통령 선거할 때 이재명 캠프의 안보 분야 국방팀장이었어요. 국방위원장이었죠. 아마도 대통령 되면 국방부 장관 될 수 있었겠죠. 그걸 노리고 소신과 평생의 소신과 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여기 정말 정체가 희한한 이 자에게 들어가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자가 즉 김병주라는 자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 북한 어민 북송 쟁점과 근거 이것도 지어낸 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으로 드러났다. 조작으로 드러났습니까? 야, 뭐 다케시마의 날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동해에서 한다. 뭐 합동화력함 난 반댈세. 윤석열 대통령 나토 방문 심히 우려된다. 완전히 대한민국 차해하는 행위를 하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존 커비 백악관 조정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맙다. 이것이 동맹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지금 한미동맹이 무르익어가는데 한미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군인이었던 김병주가 자신의 출세에 눈이 멀어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고 자 이게 그럼 뭐가 문제냐? 국회 동의받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래도 되죠. 어쩌면 그게 또 더 나아 보이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죠. 왜? 우리가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 즉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침탈당하는 상황에 있는 이런 나라를 지원해 줄 때 국회 동의받아, 국회 인준받아 서울 다 떨어지고 한강 다 떨어지고 이러고 무기 들어오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는 시급하게 긴급하게 전 세계의 지원을 받고 싶은 받아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법안을 발의해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자신이 소장, 중장일 때 그 발언, 또 대장이 되었을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되었을 때 그 발언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뭐 인간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기가 막힌 자 옆에 붙어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스스로 이 칼을 들고 자해하는 이런 김병주라는 이런 자 지금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군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실일까? 라고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는 최악의 인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예비역이랍시고 군 관련 골프장 나타나면 후배들 한번 침 한번 뱉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러시아가 정말 다급하긴 한 것 같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제3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세계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으며 새로운 세계대전이 불가피하지 않고 핵대결 위험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현지 시각 4월 25일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지식교육 마라톤 행사에 참석해 가진 연설에서 세계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 아마도 새로운 세계대전 직전에 와 있는 것 같다. 라며 발언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무엇이 인내의 한계가 될지 무엇이 방아쇠가 될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라면서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시점에서든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며 제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 발발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전면적 글로벌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노력해야 한다. 라며 글로벌 충돌, 격렬하고 전면적인 제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실체화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확실히 해야 한다. 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메드베데프가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세계의 지원 중단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철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 군비통제국장도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관영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금처럼 러시아와의 교착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을 높여간다면 신전략무기 감축조약의 운명이 끝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르마코프는 미국이 가장 강력한 핵 강대국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 라며 유감스럽게도 이런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라며 핵전쟁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불리해지고 재정 적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외에는 더는 기댈 곳이 없는 러시아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러시아 국민들, 부디 점점 광기에 휘말리고 있는 크렘린과 지도부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 스스로의 안전과 세계의 안녕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메드베데프, 푸틴하고 자리 바꿔가지고 바지 사장 대통령 한번 해주고 다시 푸틴의 장기 집권을 도와줬던 그야말로 푸틴 딸랑이죠. 기업가 하다가 이제 정치인 돼서 지금 이러고 있는 사람인데, 이자가 세계 3차 대전, 핵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그 트리거가 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모른다. 그런데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그거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서방 세계가 더 노력해야 된다. 무기 주면 안 돼. 그리고 우리 제재 풀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쫄린다. 이 말이죠. 왜? 지금 이제 우기는 끝나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땅은 이제 진창에서 말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5월 초가 되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게 자포리자인지 헤르손인지 또는 도네츠크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방향에서 모든 방향이 주공이 되어서 치고 들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2014년 이후에 장악하고 있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주의 일부, 그것도 다 뺏기고, 또 14년에 강탈한 크림반도까지 뺏기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해외 은행들에 가지고 있던 채권, 예금해놨던 달러, 외화, 금, 이런 것들 전부 지금 압류당해서 우크라이나에게 전쟁 배상금 쪽으로 줘야 될지 몰라요, 지금. 그걸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다급하다 보니까 핵전쟁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러시아 국민들이 이자들을 바꿔야 된다. 봉기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개전 1주년 시점에 맞추어 모스크바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핵보복 가능성을 우려한 미국의 만류로 이 계획은 실행 직전 보류됐는데, 우크라이나가 어제 푸틴의 머리 위에 드론을 띄우고 무서운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월 24일 러시아 침공 1주년에 맞춰 모스크바와 노보로시스크 등 러시아 주요 거점에 대규모 드론 공격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해당 계획은 실행 직전 미국의 만류로 무기한 보류됐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 4월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작전은 키릴로 부다노프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 주도로 준비됐는데요.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대량의 드론과 특수작전 요원들을 러시아로 침투시켜 크렘린은 물론 흑해 연안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에 정박 중인 러시아 전투함들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당시 부다노프 국장이 준비한 작전은 그야말로 거대했는데요. 해당 작전에는 모스크바의 핵심 시설과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함정, 심지어 아프리카 말리와 시리아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바그너 그룹의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적진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이 계획을 평가했는데요. 해당 계획은 사전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의 작전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백악관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핵무기 보복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만류해 무기한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만류에 해당 계획을 보류했지만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집무실과 공관이 있는 크렘린군 상공에 정찰 드론을 띄워 촬영한 동영상을 현지 시각 4월 25일 전격 공개했습니다. 촬영 일시와 주요 정보가 가려진 해당 영상에는 크렘린궁과 붉은 광장 건물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푸틴의 집무실을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와 합작으로 다양한 유형의 드론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4월 24일 세바스토폴 해군기지 공격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드론을 이용한 장거리 기습 타격 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 앞으로 바깥 나들이 할 때 몸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대한 건축물이죠. 크렘린궁. 여기를 대규모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2월 24일. 바로 2022년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딱 1년 되는 해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 이제 타겟은 너희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 크렘린궁을 대거 공격하는 그 작전을 세웠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크림반도 건너편에 있는 이 흑해 연안의 노보로시스크죠. 이 크림반도에 있는 이 세바스토폴 여기에 있는 흑해 함대 함정들이 노보로시스크로 많이 지금 이동해서 배치되고 있는 거죠. 예, 사거리, 미사일 사거리 밖에. 그래서 이 노보로시스크의 흑해 함대 함정들 그리고 모스크바, 크렘린궁 이런 데를 동시다발적으로 때리고 지금 아프리카 그 서쪽 해안에 말리라는 큰 나라 있죠. 여기에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금광하고 이런 데서 돈 엄청나게 당기고 있는데 여기까지 특수부대를 직접 보내서 드론으로 바그너 그룹 시설 또 시리아에도 특수부대 직접 보내서 시리아에 있는 바그너 그룹 시설 이런 것들까지 전 세계적으로 동시 타격하는 상징적인 작전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국이 핵 공격 받을 수 있다. 좀 스톱해라 해가지고 보류했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지금 이런 지금 드론이 발견되고 있죠. 바로 폴란드에서 만들고 있는 드론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나무로 만들었어요.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죠. 돈도 얼마 안 들겠죠. 나무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정말 근데 이 말이 사실일까? 그래서 믿지 못하겠으니까 믿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크렘린궁이에요. 크렘린궁. 그리고 여기 지금 우크라이나 군 마크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군 드론이 크렘린궁 상공에서 찍은 겁니다. 자, 찍고만 그냥 온 거지. 이걸 그대로 들이받았으면 폭파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폭약 또는 더티밤, 핵물질 이런 거 섞어가지고 그냥 들이받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안 하고 돌아왔다. 지들 고마운 줄 알아. 그런데 여기 4월 25일 딱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4월 23일 날 아까 이 모스크바 인근에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는 4월 24일 날 세바스토폴의 흑해함대 함대를 드론으로 대거 타격했어요. 큰 폭발이 여러 곳에서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 전투함들이 손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걸 공개해버린 겁니다. 야, 크렘린궁까지 이렇게 맞을 수 있구나. 러시아는 또 러시아 지도부는 안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회의를 해도 항상 지하에서 해야 되고 이제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앞으로를 지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서치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